그러면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모델 뷰 컨트롤러가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목 게임을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모델의 오목 게임 진행 정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흰 돌과 검은 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그 위치에 놓을 때, 뭐 3-3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로직들을 이제 모델에 구현하면 되고, 뷰는 현재 진행 중인 오목판을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사용자들이 그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새로운 돌들을 놓을 수 있게끔 뷰를 만들어줘야 되겠고, 컨트롤러는 그 뷰를 통해서 각 사용자가 누른 위치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눌러주는지 그 조작 결과를 모델에 전달해 줘서 반영되게끔, 다시 뷰에 반영되겠고, 게임의 진행, 승자가 있는지 뭐 있는지 그런 판단하게끔 모델에서 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드 게임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게임 규칙과 게임의 데이터, 즉 각 사용자가 들고 있는 패 정보, 그리고 또 덱 정보가 있으면 그런 지금 남아있는 카드들, 뒤집을 수 있는 카드들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카드 게임에 따라서 그런 룰들하고 그 사용자들이 유지하는 데이터, 바닥에 있는 정보, 또 모아놓은 패의 정보, 그런 정보들을 그 모델에서 유지하면 되겠고, 뷰는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뷰들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겠고,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이 뷰를 통해서 뭔가 조작을 하면은 그거를 모델을 통해서 게임의 진행을 하게끔 만들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계산 알고리즘을 이제 모델에서 구현을 해야 되겠고, 뷰는 계산 결과를 제시해 줘야 되겠고,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입력한 식을 판단해서 그 식이 유효한 식인지, 물론 이 식이 유효한지 아닌지는 모델에서 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러에서 1차적으로 걸러주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 입력된 데이터를 무조건적으로 모델에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컨트롤러에서 한번 처리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델에 구현할지 컨트롤에 구현할지 보면 되겠고, 식의 유효성, 우리가 보통은 컨트롤러가 사용자의 입력을 모델에 전달해 주는데 그 모델에 맞게끔 변환해 준 역할도 컨트롤러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처럼 식의 유효성까지 이제 컨트롤러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식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부분은 모델에 구현해 놓고 컨트롤러가 모델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할지, 여러 가지 형태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디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확한 룰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각 역할들을 잘 나눠서 처리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뷰는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부분, 컨트롤러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부분, 그리고 모델과 소통하는 역할을 컨트롤러가 하는 것이고, 모델은 로직이 구현되어 있고, 데이터를, 그 응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거나 데이터가 유지된 저장소와 소통하는 그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투두 앱 같이 이런 앱들 같은 경우에도 모델에서 할 일의 목록을 유지하든지 목록을 조작하는 로직을 구현되어 있을 것이고, 뷰는 뭘 해야 되는지 기록한 그 투두 리스트를 보여주고 새로운 해야 될 일을 입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되겠고,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들을 모델에 전달하고 또 뷰에 새롭게 반영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MVC 패턴은 컴파운드 패턴이라고 해서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 지금까지 배운 다양한 설계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설계 패턴들을 MVC에 적용해서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그 각 응용의 뭔가 모델 내부적으로 뭘 만들기 위해서 뭐 상태 패턴을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들이 소통할 때 그 소통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주로 가장 큰 거는 관찰자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델과 뷰가 소통을 해야 될 때 모델이 관찰자에서 관찰 대상, 뷰는 관찰자 패턴에서 그 관찰자 역할을 하게 되겠고, 컨트롤러와 뷰 간에도 여러 뷰를 컨트롤러가 처리해야 되면은 그 관찰자 패턴으로 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는 이제 모델이 컨트롤을 통해서 뷰와 소통하니까 전략 객체로 만들어서 컨트롤러를 필요할 때 바꾸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뷰를 컨트롤해주는 컨트롤러를 몇 개 만들어서 바꿀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전략 패턴처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컨트롤러 뷰가 컨트롤러를 유지하고 컨트롤러를 필요할 때 바꿔가지고 어떤 그 반응에 대해서,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 다르게 반영하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과 뷰가 전혀 다른 어떤 기기에서 동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격 프록시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그 원격에 있는 그 모델과 뷰 간의 통신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모델 뷰 컨트롤러 간의 소통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보통 뷰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컴포짓 패턴을 통해서 뷰가 많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에 변화를 주면 그 변화가 쭉 그 내부적인 노드들까지 모두 반영되게끔 뷰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뷰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른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GUI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그 GUI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합성 패턴 같은 형태대로 그 뷰를 관리해 주기는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MVC의 여러 변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MVC 패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또 나름대로 MVC 패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응용들을 만들어 보기는 하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뭔가 MVC 패턴 갖고 개발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들 패턴 대 변형들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형들이 있고 그 변형들의 차이가 뭔지 이론적으로 여러 자료들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좀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것은 HMVC입니다. 이 HMVC는 원래 이 MVC 패턴은 전체 응용을 모델 뷰 컨트롤러로 나누라는 것인데, Hierarchical MVC는 전체 응용이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서 각 세부적인 요소들이 이 MVC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Hierarchical MVC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전체 응용이 또 세부적인 요소들로 나누어지게 되겠고, 각 요소들이 MVC에 의해서 구성되는 형태로 전체 큰 응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VC, MVP, MVVM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MVC이고 그 다음에 이거의 변형으로 MVP, MVVM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 것들의 차이는 입력을 어디서 처리하냐가 다르고, 뷰와 모델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요. MVC에서는 입력의 처리는 컨트롤러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는 모델과 소통을 하게 되겠고, 그 소통의 결과로 모델이 뷰에 업데이트 메시지들을 소통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MVC 패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모델에서 초창기 MVC 모델이 바로 이런 모델이 되겠고요. 그 후반부에 그 옆에서 소개했던 또 다른 MVC는 그 MVP에 가까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MVC 말고 그 다음에 나온 모델들에서는 모델과 뷰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VP에서는 입력의 처리는 뷰에서 하고요. 뷰와 모델을 프레젠터라는 걸 통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늘 프레젠터를 통해서 모델하고, 뷰와 모델의 소통을 프레젠터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뷰는 모델을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방식이 바로 MVP 방식이 되겠고, MVVM은 물론 여기서 프레젠터하고 뷰 모델 이름 자체가 특정한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의 설명에서 구분하고 싶은 거는 이 MVC, 초창기 MVC와 달리 모델이 뷰와 소통을 안 하는 형태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MVP와 MVVM은 입력의 처리를 뷰에서 하는 거예요. 컨트롤러라는 걸 이름을 통해서 그 입력의 처리를 컨트롤러에서 하지 않고 뷰에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뷰에서 처리해가지고 모델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MVP는 프레젠터라는 중간 거를 둬서 소통을 하게 되겠고, 뷰 모델에서는 뷰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VVM에서는 이 뷰 모델과 뷰 간의 어떤 소통을 조금 자동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각 어떤 시스템에서 또는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가 직접적으로 뷰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연동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연동되게끔 만들어 온 모델이 MVVM입니다. 그래서
MVVM 모델을 쓰려면은 그런 프레임워크가 갖춰준 데에서는 이제 MVP 모델 대신에 MVVM 모델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것의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또 결정적인 차이는 이 뷰와 요 중간에 있는 요 애와의 소통이 이 MVVM에서는 자동스럽게 연동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만들려고 하면은 이 자동 연동 부분이 오히려 코딩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불편해져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프레임워크에서 뷰와 프레젠터 또는 뷰와 뷰 모델 간의 연동을 뭔가 쉽게 하게끔 만들어 놨으면 그걸 쓸 수가 있고, 그걸 쓰게 되면은 이 모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그 MVP와 MVVM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MVP는 다른 말로 MVA 또는 Mediated MVC라고도 합니다. 즉, 이 컨트롤러가 중간에 있는 애가 미디에이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뷰와 모델 간의 소통,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V도 똑같은데 V에서는 이 V가 프레젠터라고 되어 있고요. 이 프레젠터는 모델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뷰에 전달하는 거예요. 즉, 보시면은 뷰는 되게 로직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만들자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인 것 같아요. 뷰는 그냥 화면에 나타나는 거, 주면 그거를 그냥 뿌리는 거, 그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거지, 그 뷰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잡한 로직이 있으면은 그거는 뷰에 만들지 않고 프레젠터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젠터에서 뭔가 던져주면은 뷰는 그냥 그거를 그리는 정도, 특별한 위치에다가 보여주는 정도로 단순하게 만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VM에서는 뷰 모델이라 그런 거죠.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추가적으로 뷰인데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 즉 뷰를 위한 데이터를 뷰에서 유지하지 않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유지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뷰 모델은 뷰가 화면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뷰 모델에 유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뷰를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주는데 역할이 있고, 뷰의 복잡한 기능들,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뷰에 유지하지 않고 뷰 모델이라는 곳에 유지해가지고 뷰를 또 단순화시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뷰를 단순화시키면서 뷰에서 했던 많은 일들을 뷰 모델로 넘겨오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델과 소통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개자, 뷰와 모델을 중개해주는 이 중개자의 요 부분은, 모델과 소통하는 기능은 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요 소통하는 기능 말고 추가적으로 뭘 집어넣냐에 따라서 프레젠터라고 그러고 뷰 모델이라 그러고, 제 생각에는 이런 기능이나 이런 기능은 요 중개자에 다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얘를 세부적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클래스를 만들 때 각 클래스는 이제 응집성이 높고 단순해야 되니까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MVP인지 MVVM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결국은 이제 원래는 MVC에서는
어떻게든 서로 소통을 했었는데 이 소통을 점점점 이런 식으로 뷰와 모델의 관계를 끊는 그런 방식을 많이 이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의존 관계가 줄어들고 뷰는 가장 단순하게 뷰와 관련된 클래스는 GUI 요소만 가지고 보여지는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코드만 만드는 거고 나머지는 뷰에서 빼내는 거예요. 빼내고 이제 모델과 소통하기 위한 부분, 또 뷰에서 해야 되는 복잡한 부분, 또는 모델에 주는 것들을 뷰에 넘기기 전에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들을 여기서 처리하게끔 해주는 것이 현재의 MVC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MVC, MVP, MVVM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바이퍼라는 얘기를 좀 나올 수도 있고 3티어 아키텍처라는 것도 나올 수 있는데 바이퍼는 애플 iOS 앱을 만들 때 많이 쓰는 많이 iOS 앱들을 만들 때 많이 쓰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얘는 MVP를 조금 더 세분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뷰가 있고 프레젠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요소가 있는데 인터랙터와 엔티티가 이제 모델에 해당되는 거고 그거 말고 라우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우터. 그래서 이 라우터는 프레젠터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를 프레젠터와 라우터로 또 세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라우터는 어떤 뷰를 갱신해야 하는지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모델과 소통했을 때 프레젠터는 이 라우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뷰와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 모델에는 인터랙터와 엔티티로 구분되는데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과 또 비즈니스 로직이 구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세부적으로 인터랙터와 엔티티로 구분하고 있는 게 이 방법이 되겠고요. 3티어 아키텍처는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비즈니스 레이어, 데이터 억세스 레이어. 그러면 MVC 측면에서 보면은 요 두 개가 모델에 되겠고 P 레이어가 V와 C, V와 P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별개라고도 해요. 여기에 MVC가 여기에 가야 된다고도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눴을 때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MVC에서는 V와 C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이 바이퍼처럼 비즈니스 레이어와 데이터 억세스 레이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구현하는 부분 또 데이터 저장소 DB를 접근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층별로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거죠. 얘가 바로 밑에 레이어를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이 레이어는 아래 레이어, 이 레이어는 아래 레이어만 그러니까 상하로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3티어 아키텍처이고 이 3티어가 더 이제 레이어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MVC 패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패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배웠던 설계 패턴은 아닙니다. 디자인 패턴이라고 불리지 않고 아키텍처럴 패턴이라 그러고 아키텍처럴 패턴은 특정한 어떤 클래스들 간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패턴이 아니라 전체 응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MVC는 한 응용 또는 한 응용의 어떤 서브 시스템을 모델, 뷰, 컨트롤러로 나누라는 것이고, 뷰는 보여지는 부분, 컨트롤러는 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처리하는 부분, 뷰가 그러니까 또 그 모델과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델과 뷰 간에는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이 중개자인 컨트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MVC 패턴은 모든 응용을 만들 때 적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적용이 불가능한 그런 거는 없죠. 그래서 모든 응용은 MVC 패턴을 적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MVP가 됐든 바이퍼가 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separation concern, 관심 사항들을 분리해서 사용자 상호작용하는 부분, 비즈니스 로직이 구현되어 있는 부분,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들을 나눠서 구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점은 이제 그 요소들을 특히 모델 쪽 요소들은 재사용할 수 있다. 새롭게 응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플랫폼을 바꾼다든지 인터페이스를 바꾼다 하더라도 모델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 상호 독립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테스트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 말씀드린 상황 같습니다. 뭐 부가적으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차 패턴을 쓰더라도 의존관계를 끊는 측면에서는 보통 필요한 데이터만 전달하지 객체 자체를 전달하는 형태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MVC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된 코드를 통해서 자바FX 프로그램을 어떻게 MVC를 적용해서 만드는지 보여드릴 것인데,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MVC 패턴을 적용해서 그 응용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느껴졌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MVC 패턴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간단한 응용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계산기 응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계산기 응용을 실행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에 6 이런 식으로 식을 넣으면은, 계산을 누르면 값을 요 식을 평가해서 결과값을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얘를 MVC로 기반해서 만든다. 그러면 이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코드는 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뷰에는 이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코드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를 받아서 보여주고 작성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보여줄 때 그 역할만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요 계산을 눌렀을 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하는 코드는 이 뷰에 있지 않고 컨트롤러에 있습니다. 원래 MVC에서 사용자의 그 입력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은 컨트롤러가 하는 것이고,
컨트롤러는 그 반응을 토대로 모델과 소통해서 기능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소통하는 메소드를 컨트롤러에 만들어 놓고 컨트롤러와의 메소드와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아까 시작을 보면은 뷰 만들고 모델 만들고 캘큘레이터에 뷰와 모델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러는 뷰와 모델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핸들 컴퓨터라는 요 기능을 구현해 놓고 있고, 뷰에서는 이 함수를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함수로 등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핸들 컴퓨터에서는 뷰의 get expression을 이용해서 그 입력된 문자열을 가지고 오고, 그 문자열이 유효한 표현식인지 검증을 합니다. 유효하면은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처리를 해주고, 처리된 결과를 모델에 넘겨줘서 그 모델이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모델은 계산해서 결과를 돌려주는데, 그 돌려받은 결과를 뷰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변환하는 부분은 이제 컨트롤러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해당 코드는 별도 이런 식으로 밸리데이터가 있어서요. 이 밸리데이터를 클래스가 이제 그 기능을 해주는 거죠. 그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모델은 이 모델을 어디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콘솔 만들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 포스트픽스 문자열을 인픽스 문자열을 포스트픽스로 바꾼 다음에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가 중요한 건 아니고, 모델 뷰 컨트롤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GUI 응용을 자바 FX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뷰는 화면 구성만, 그리고 그 화면 구성에서 사용자가 뭔가 눌렀을 때 그 사건들에 대해서 처리는 컨트롤러가 해주고, 그 컨트롤러가 그걸 처리할 때 모델과 소통을 해가지고 실제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기능이 수행되도록 만드는 형태가 MV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요거는 실행해 보면은 틱택토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공X를 해가지고 이제 대각선이나 가로 세로가 모두 똑같은 걸로 되면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이 응용을 MVC, MVP처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MVC 형태에서도 이 코드는 직접 그 모델과 뷰가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소통은 컨트롤러를 통해서 하는데, 이 두 가지 코드의 차이점은 사용자의 입력을 어디서 처리하냐, 뷰에서 하냐, 컨트롤러에서 하냐, 요 차이만 있습니다. 그럼 실제 코드를 두 가지를 MVC와 MVP를 비교해 보면은, 이 MVC 형태로 만든 거에서의 뷰는 그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 화면에서 사용자들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을 처리하는 기능은 뷰에 있지 않고 컨트롤러에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그 버튼들이 눌렀을 때
해야 하는 일들을 여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처리해서 모델과 소통을 하고 그 게임을 누가 이겼는지 안 했는지 그 눌러도 되는 위치인지 아닌지 등등을 판단해 가지고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게임 로직이 어느 정도는 컨트롤러에 되어 있습니다. 뭐 순서를 제어한다든지 그 순서를 제어한 다음에 승자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컨트롤러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모두 모델로 옮기기에는 기계적으로 옮기기에는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무자들이 확 나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델은 요 2차원 배열을 갖고 있고 승리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만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응용 규칙, 규칙이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MVP 형태를 보면은 뷰에서 이제는 여기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하는 그 코드들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을 컨트롤러 통해서 모델과 소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델의 프레젠터에서는 그 정보들을 받아서 뷰로부터 받아서 모델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더 정확하게 차이를 좀 더 보시면 이 MVC에서는 사건 처리자 자체가 컨트롤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GUI 요소가 그 자바 FX와 관련된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GUI 노드들을 접근하고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건 처리자를 온전하게 여기서 만들게 되면은 그 사건 처리자에서는 그 사건 소스로부터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서는 버튼을 갖고 와서 로우 컬럼 정보를 하고 로우 컬럼 정보만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레젠터에서 그 로우 컬럼만 받아서 모델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프레젠터에는 GUI 요소는 하나도 자바 FX와 관련된 요소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절한지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MVP가 괜찮은 모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 마지막 숙제는 요 MVC나 MVP를 수정해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각 사용자가 연속해서 말을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틱택토 게임을 컴퓨터화할 수 있도록 그거를 확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마지막 과제입니다.